기계 금속 재료 1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요 참고 상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중요 참고 상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참고하고 공부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 참고 상태도를 한번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쪽에 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표로 된 곳과 사각형으로 된 곳이 있죠. 이곳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두고 아마 공부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이게 금속 재료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계속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몇 수십 번 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면서 문제풀이라든지 심화학습을 할 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표하고 네모된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온도나 탄소 퍼센트는 금속 재료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온도나 탄소 퍼센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상태도에 뭐가 있느냐면 1140도라는 게 있습니다. 1140도. 이 1140도는요. 사실은 요 밑에 금속 재료에는 1130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140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모를 해놓고 그 밑에도 1130도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도에서 펄라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펄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꼭 좀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니까 고쳐주시고, 이 부분은 폴라이트는 이쪽으로 가시고, 1140도는 참고로 여기에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130도로 해놨는데 이거는 위에 1140도 틀린 게 아닙니다. 참고로 밑에 금속 재료를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좀 이 상태도를, 표시한 상태도를 중심으로 꼭 여러분도 표시를 해두고 수시로 봐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500 순철 1539도 돼 있죠. 요것도 1538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표면 경화. 표면 경화할 때는 우리 침탄과 질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화법. 여러분 청산가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청산가리가 바로 뭐냐면 청화법, 청산가리로 하는 것이 청화법입니다. 이게는 시아나나트륨 CN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아나칼륨 C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산가리 성분인데 이거를 이제 표면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성분이 뭐 CN이 있죠. 그래서 C는 침탄이고 N은 질화입니다. 동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숏피닝이라는 용어가 숏피닝은 뭐냐 하면은 강미립자 알갱이입니다. 뭐 보통 주철 알갱이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작은 알갱이를 강 표면에 막 고속의 압력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표면층을 강화시키고 피로 강도를 증대시킵니다. 이것이 숏피닝입니다. 침탄은 그럼 참고로 어떻게 되느냐? 탄소 0.2%의 저탄소강 표면에
내부는 탄소가 적으면 질깁니다. 표면에만, 이 저탄소강 표면에 탄소를 많이 함유한 목탄, 수치지요. 이걸 열을 가해가지고 탄소가 화학적으로 그 표면에 침투해서 경화하도록 해주는 것이 침탄법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체 침탄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고탄소광으로 만든 후 검냉시켜 표면 경화하고 열 처리한 것은 케이스 하드닝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침탄법은 숯과 같은 것은 고체 침탄, 그다음 탄소 가스라는 것은 기체, 저 위에 시아나나트륨 청화법은 기타도 되겠지만 이거는 침탄과 질화가 동시에 되지만은 요거는 액체 침탄법에 또 해당합니다. 자, 요것도 종종 나오는데 유효 경화청 표시 깊이는 E로 표시합니다. E가 유효라는 뜻입니다. effectiveness.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비커스 경도를 측정했을 때 HB가 550이고 마이크로 비커즈 HMV가 513. 그럼 로크웰 경도 C 스케일을 사용할 때 HRC가 5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다 하는 것은 꼭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 경화청 깊이는 CHE 2.5로 표시합니다. 전 경화청 깊이는 T입니다. 조금이라도 경화가 된 것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위치까지, 더 쉽게 말하면은 침탄을 시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탄소가 적게 들어간 곳까지, 조금이라도 들어간 곳까지의 그 차이, 위치를 우리는 전 경화청 깊이라고 합니다. 이는 CHT 4.3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침탄 측정에 필요한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면 경화. 금속 표면에다 아연을 침투시켜 가지고 단단하게 해준 것을 쇠라다이징, 알루미늄은 칼로라이징. 요거는 저 용어가 아연과 알루미늄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크롬은 크로마이징, 붕소는 보론입니다. 보로나이징, 규소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코나이징. 요게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표면 경화, 하드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금속 표면에다 스텔라이트, 굉장히 강력한 금속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또는 초경화금의 금속을 약간 녹였어요. 융착시켜서 표면 경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구자석강, 요거는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영구자석강의 개념은 잔류자석 밀도, 그 다음에 보자력, 항자력, 기계 경도가 크다 하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KS강하고 OP, MK강은 소개를 여기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KS강 같은 경우도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한번 했으니까 그걸 또 한번 참고를 하세요. 반자성체, 금, 은, 구리가 대표적입니다.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이제 지난번까지는 계속 설명할 때 등장하지 않았던 호이슬러 합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강자성체라면은 철, 니켈, 코발트다. 여기에 자기 변태점이 일어난다. 온도도 여기에 소개인데, 온도는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5도 차이가 납니다. 그 실험실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기계 재료나 금속 재료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재료를 기준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철심 재료는 이 영구자성강과 반대가 됩니다. 투자율이 높고 맴돌이 전류로 자기장 전류 손실은 적어야 됩니다. 변압기 철심에 주로 쓰이는데 강의 자기 히스테리시스 요거는
자기 탐상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손실 줄이기 위해서 이 SI 규소를 첨가합니다. 규소광을 씁니다. 물론 연철도 사용합니다. 자, 27페이지. 절삭공구 합금강. 이게 금속 재료를 절삭하는 거, 깎는 그 공구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SKH를 많이 쓰는데, 이 SKH는 이 절삭 공구강은 네마모성, 여기에서 바나디움이 들어가면 네마모성, 크롬이 들어가면 네산화성, 코발트가 들어가면 고온 경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것을 섞습니다. SKH는 가공을 할 때 560도 정도까지 경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스텔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텔라이트가 가끔 등장할 겁니다. 스텔라이트는요, 약 1000도씨까지 고온 경도를 유지합니다.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속도강, 요걸 많이 씁니다. 고속도강은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지움을 쓰기 때문에 요걸 1841이라고 표시합니다.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속도강은 텅스텐을 주축으로 하는 텅스텐계, 몰리브덴을 주축으로 한 몰리브덴계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내충격형 공구강. 충격에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 칼이나 끌이나 리벳 세트처럼 반복 하중에 적합한 공구강이 내충격용 공구강입니다. 이거는 질긴 성질, 인성과 경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켈, 철. 요거 니켈, 철이 들어간 것은 대표적으로 불병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바입니다. 인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인바. 그런데 철, 니켈을 합금한 인바가 대표적이지만은 그 백금대용 전구 복립용에서는 플래티나이트도 이제 많이 있고요. 단 탄성불변 시계재료, 시계추에 쓰이는 것은 엘린바입니다. 엘린바는요, 뭐를 인바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네. 엘린바는 인바에다 뭐를 하나 더 첨가했냐면은, 엘린바는 인바에다가 크롬을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어쨌든 이 불변강에 속하는 것들은 철, 니켈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엘린바는 시계 재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인바는 뭐냐면은 자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더 안 변하도록 하기 위해 초불변강을 하면은 코발트를 첨가합니다. 코엘린바는 엘린바에다 또 코발트를 더 첨가해가 엘린바보다 탄성률 변화가 더 적은 합금강입니다. 불변강은 대표적으로 인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장력강, 보통 강보다 인장 강도가 50kgm/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인장 강도가 50km라면 kgf/제곱밀리미터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 질긴 강한 강을 고장력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탄소 0.2%, 탄소는 적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탄소강에다 이런 합금 원소들을 첨가해서 성능을 향상한 것입니다. 게이지 공구강. 이 게이지는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 형성의 기준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시어 변형, 치수 변화가 적어야 됩니다. 고탄소강에 이거는 고탄소합니다. 소량의 망간, 크롬, 텅스텐을 첨가합니다. 로코의 경우도 C60 이상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게이지 공구강으로 씁니다. 자, 냉각 가공을 하면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냉각 가공하면은 향상되는 원소와 그 다음에 악화하는 원소,
그럼 뭐냐면은 인장강도, 항복점, 탄성한계, 경도, 내력 같은 이런 원소들은 그 요소들은 점차 증가합니다. 반대로 단단해지기 때문에 연신율, 단면, 수축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냉각 가공을 하면은 연신율하고 단면, 수축률은 감소합니다. 합금강에 첨가된 합금원소 용량 몰리브데는요, 이 뜨임을 하는데 그 합금강, 고장력강 같은 데는 뜨임을 하는 것은 질긴 성질을 높여주고 마음의 열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조용 강중에서, 합금 강중에서 뜨임 매짐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된다. SI는요, 좋은 성질이 많습니다. 전자기적 성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철심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성질도 좀 있고, 망간은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망간을 첨가하면은 강에서 산이 너무 많거나 황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간을 첨가하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강 수업 수고하셨습니다.